네, 조금 전 2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국내가 이렇게 난리였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이분의 도움 말씀을 듣도록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꼭 우크라이나에 갔었어야만 됐느냐? 이 질문인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저런 정상회담을 실무차원에서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나토 정상회담 회의 가면 어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자체가 국정의 연장이기도 할 뿐더러 게다가 뭐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는 것이니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그리고 국제 정치의 중심지에 가서 뭐 이것저것 보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정상회담도 국정의 한 부분이면 우선순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국익외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국익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이죠, 기본. 그거는 기본이죠. 네. 즉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7월 14일부터 상당히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피해와 침수가 나기 시작했고 국민 14일 정도에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19명에서 수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침수, 뭐 실종 그리고 시설 피해 게다가 열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 부부가 14시간을 걸쳐 키이우에 갔던 그리고 키이우 시내에서 파괴된 건물을 보면서 피부에 무엇을 느꼈던 따지고 보면 전쟁터는 여기인데 예. 국내인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런저런 국내적 어려움 특히 재난재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전쟁터를 가야 한다면 정말 내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이거죠. 나왔던 메시지는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즉사 사즉생? 그리고 연대에서 끝까지 싸우자? 그럼 싸움의 대상은 러시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즉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즉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 국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갔어? 라는 하나의 칭찬 한마디? 그래요? 인정 한마디? 그렇다면 이 정부는 인정 욕구 없는 것입니까? 즉 왜 우리 외교와 안보를 국내외적으로요 자꾸 불확실성의 구렁이에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즉 구덩이. 예, 구덩이에요. 왜냐하면 나토도 지금 현재 강력한 피로감에 쌓여 있고요.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나지? 게다가 얼마나 더 도와주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연대와 지지라는 이름 하에 이런저런 강력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9개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제시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변 국가에 받아들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설명과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하면 이게 즉흥적인 방문이 아니라 이미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을 할 단계에서 이미 준비가 됐었던 방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취소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가정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사전에 준비하고 갔겠죠. 현장에서 뭐 소위 번개팅 하듯이 나 갈게라고.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저는 정부의 설명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도요. 저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해가 난 상황이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이 대통령님 지금 국내가 더 어렵습니다. 들어오시죠. 라는 메시지가 갔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쇼핑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혹은 터졌기 때문에 혹은 쇼핑이라는 그 이벤트가 이 요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시계열상으로 보면 결정이 나기 전에 쇼핑건이 터졌잖아요. 소위 리투아니아 현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기자들한테 이제 그 엠바고를 걸고 브리핑을 하기 전에 터졌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뉴스를 들어보니 현지에서 결정되었고 2시간간의 엠바고를 주었다는데 그 시간을 돌려서 보면 아니 그러면 이것들이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과연 이 김건희 여사의 쇼핑 보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해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모르죠. 근데 다만 이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무 라인에서는 아직 국내적으로 어렵습니다. 수혜가 났고요. 점점 악화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일정을 취소하고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가는 것이 어려우니만큼 다음번으로 좀 돌리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를 대처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 라인에서는 안보실 통해서 혹은 현지 순방팀 통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급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의 소위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체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즉, 자, 그럼 한번 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비타임즈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의 사례를 보면은 참석하려다가 취소하거나 참석 중에 갑자기 일정을 단축해서 귀국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상대국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양해를 합니까? 그럼요. 그거는? 그건 별로 큰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본국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10수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하고 그러니까 그 교통 인프라 등이 중단되면 이거는 사실상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국가의 수반이 모든 정상 외교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이 민주국가의 보편적 리더상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이다. 그게. 가는 것도 취소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캐나다 총리도 아베 국장에 가는 거 중단했고요. 뭐 심지어 그 이태리 총리도 올해 5월달에 G7 중간에 가버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결국은 그들이 다 정치인이고 보고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요. 그러면 그 책임에 무한대는 국민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만 단독으로 모셨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위해서라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있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외국에서 지금 국익을 위한 어떤 순방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으니 총리가 그걸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성립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매우 기능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뭐 굳이 총리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고. 그리고 현지 지역 주민이 뽑은 도지사와 시장이 하면 되죠. 이거는요, 정부의 조직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비슷한 맥락이 지금 비슷하게 발생하죠.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왜 정부 특히 대통령이 머무는 예전엔 청와대 요새는 대통령실이죠. 거기에 왜 위기관리센터를 둡니까? 그런 식이면 그럼 왜 우린 포괄안보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린 요새 포괄안보 속에 경제안보니 환경안보니 이렇게 둡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것까지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발언입니다. 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급한데 가는 시간 포함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려웠다. 그러나 여기쯤 왔으니 안 갈 수 없지 않았겠냐라는 일종의 설득조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왜 1호기에다가 청와대든 우리 정부망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정보통신망을 둬서 소위 실시간 화상회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해서 우리가 전용기를 제공하고 정부 보좌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은 특히 수도를 떠난 이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첩하게 대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지금 감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좀 전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 네. 사실 그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멘트 자체가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은 기능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럼 대통령이 가서 뭐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네. 그것이. 네. 근데 포괄해서 어떤 그 챙기고 또 지시를 내린다라고 이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발언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그 속보가 떴을 때 일단 그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쟁점이 됐던 게 살상용 무기 지원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네. 과거에. 네.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에 어떤 멘트를 했었냐면 대량 민간인 학살이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그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혹시 합의가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 궁금증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는 그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있었던 부차 이런 데는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혹시 나중에 이게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징이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소위 군사용 무기 제공에 대한 것은 저는 지금 정부가 너무 말을 앞세웠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조건문조를 달긴 했지만 대량 학살 혹은 많은 인명 피해는 이미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토 회의의 일종의 관전 포인트는 나토 회원국들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 길어져서에 대한 피로감. 네. 근데 도와줘야 되는 의무감. 예, 외신 보니까 예. 그런 보도도 예.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런 피로감이란 무엇이냐면 아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영국 외교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질렌스키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영국 외교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지에서 우리가 무슨 아마존이냐. 즉 뭐냐면 우리가 무슨 물류기지냐. 그 멘트 했죠. 예, 왜 언제까지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럴 때는 그냥 땡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국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류를 제공하고 있어요. 군사 포함해서요. 근데 의무감은 뭐냐면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 보면 러시아하고 관계 때문에 쉽게 하면 이제 영국 거예요. 장관은 호의가 계속되면 네.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본다라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제가 이래저래 접하는 미국 인사들 보면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미국에서도? 거예요. 네. 미국 조회에서 반응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말을 앞서간다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얘기 나온 게 방산을 확대할 수도 있어. 지금이 재건 사업을 거론할 때입니까? 저는 그 좀 앞서갔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지금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질렌스키는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 프론트에서 나토 가입을 획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부에서 자기네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네. 상황에서 예. 지금 지난 몇 주 전에 있었던 워그너 사태가 있어서 즉 용병그룹 사태가 있어서 지금 질렌스키는 지금 총력전으로 러시아를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토에서도 재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EU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히로시마에서 G7에서도 재건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폴란드 가서 우리가 재건하자고 재건 프로젝트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은 재건 얘기하기는 좀 글러요. 다만 재건을 준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이라고 쓰고 경제적 기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중적인 면이 보이죠. 어쨌든 제가 보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은 우크라이나 하나만 있다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이잖아요. 종전 이후가 되는 거죠. 종전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한반도의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그리고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시베리아 지역의 우리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쪽을 통해서 석탄과 천연가스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외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경제적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점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가 꼬이죠. 오히려 대량 악살 그럴 때 무기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저 사람들 뭐야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유와 연대해서 생직사 사직생하면서 끝까지 싸우자며요. 아 생직서 사직생이 네. 있었죠. 예. 네. 아 그게 어디서 거기서 왜 나와요? 아니 솔직히 좀 과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사후 브리핑 보니까 저쪽이 너무 절박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장에서 느끼고 피부로 느껴야만 정책을 잘 필 수 있어서인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호우 상황은 작년보다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고 전쟁터는 여기였는데요. 포괄안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하나만 더. 네. 미국 대통령도 갔었고 영국 수상도 갔었고 네. 일본 총리도 갔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할 때는 한국의 대통령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정치 중심에 가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지금 호우가 나고 왜 하필이면 지금? 국내 이거고요. 가야 한다면 더 좋은 기회도 추후에 있을 수 있었겠죠. 오케이. 그 근처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가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정을 대하는 기본 자세와 마인드셋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여기서 죽어나가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김건희 여사 이른바 쇼핑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처음에는 좀 그냥 산책 나가셨다가 그냥 이렇게 사진이 찍혔나 보다라고 했는데 정황이 너무 좀 자세하죠. 게다가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해명성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공식 해명은 없어요. 공식 해명 없죠. 이거 뭉기고 가는 듯한 예. 느낌이죠. 예. 근데요, 좀 비교하긴 그런데요. 김정숙 여사 건들이 많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건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 일정이었던 이집트 때 네. 이집트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김정숙 여사가 피라미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 관광 갔냐 이런 예, 얘기랑. 비공개로 했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면 또 놀러 갔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릴까 봐. 근데 어떻게 쇼핑을 가죠? 저는 그거 진짜 쇼핑이라는 것은 우리 5년 동안 일정 없었어요. 쇼핑은 한 번도 네. 없었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어공 비서관도 네. 차관도 네. 괜히 놀러 다닌다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봐 구두 한 켤레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을 방문을 해서 뭐 정상이든 정상 배우자가 그날의 어떤 뭐 시장이나 그럴 수는 있죠. 마트나 이런 데 방문을 하고 그건 홍보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또 뭐 이래저래 하나 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홍보하죠. 그러면 이제 공식 일정이 공식 일정에 넣는다. 그래서 공공 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난 거고 네. 그러면 적극 해명을 하거나 상황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네.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상한 설명 하나인 거고요. 예, 매일경제 네. 보도했던 그러면 그 비공식 약간 설명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저기 영부인님 들어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 호객행위에서 그냥 들어갔는데 물건을 안 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더 안 샀다라고 하면 공식 설명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식 설명이 나와요. 아니 그냥 일정이 남아와서 좀 뭐 이를테면 운동 겸 호텔 부근을 산책할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러다가 가게 있으면 그 윈도우 이렇게 잠깐 지켜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왜 뭉갭니까? 그 사진을 보면 십수 명이 등장하잖아요. 네. 사진 속에. 그리고 양복 입은 남성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호원들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 속에 그 양복 입은 남성들을 경호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경호원일 겁니다. 그 명품 매장 그 주인이 나와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세요를 용인을 합니까? 아니 뭐
어려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접근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뭐 이렇게 외칠 수도 있겠죠. 소위 샤우팅을 할 수 있겠죠. 아, 예. 또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내 하고 샤우팅을 할 수 있겠죠. 단 어쨌든 1년에 우리가 소비했던 요번 쇼핑권에 관한 뉴스와 그 용산 대통령실의 대처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보도 형태도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보도는 추미애 그 전 장관의 페북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보도를 다시 재인용하는 것. 그럼 현장에 가서 검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파 방송 몇 개만 현장에 전화를 했던 것으로만 보이고 그러면 수행 기자단 분들은 현장에 계셨는데 네. 왜 확인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일정으로 처리해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쇼핑을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그렇게 적절한 어떤 일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부속실이 있었다면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여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렸을 거다. 네, 지금 국내 상황도 그렇고 예. 국내 상황이란 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호우하고 고속도로권이요.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네. 예. 그리고 뭐 에코백 아, 예. 다니시는데 예. 명품샵 뭐 이런 거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출국할 때 에코백 들었던. 네, 교육하실 때도 에코백을 들으셨던데. 저는 그런 거 다 비판할 생각 없어요. 다만 네. 수긍할 수 있거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의무라는 거죠. 왜 공식 해명을 안 할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식 해명회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시기라고 하시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전공법 이런 경우에는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오히려 네. 실제로 있었다면 실수했다, 뭐 했다라는 식이요. 잠시 뭐 호텔에만 있기가 갑갑해서 주변 산책을 하였다. 아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산책했다라는 것은 네.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거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그건 전 좋은 거라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네.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방문국의 수도에서 현지 주민들과 네. 스킨십 하면서 저는 이건 중요한 임무이고 공공외교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적절한 설명 없이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하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 차원에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만약에 그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눈여겨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관점에서 하나 매우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집속탄 네, 클러스터 밤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죠. 지원했고 이미 도착했다고 네. 하는 보도를 네. 봤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동맹인 특히 요새 밀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식의 지원을 직접 간접으로 하느냐입니다. 직접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속탄 제공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55mm 포탄이 부족하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간접이 중요한 거네요. 그런 거 좀 눈여겨 볼 겁니다. 미국 대여나 또 미국 판매라는 우회 방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